자, 하지만 이런 조치만으로는 AI 영상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기에는 역부족이다라는 우려도 적지 않은데요. 저희가 전문가를 연결해서 더 자세한 이야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병호 고려대 AI 연구소 교수님 나와 계십니까? 네, 나와 있습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요즘 AI로 만든 콘텐츠가 많이 늘어났습니다. 저도 보면서 굉장히 재밌다, 상상을 현실로 만들 것 같다, 이렇게 해서 흥미를 느끼는 분들이 많은데 이런 영상 도대체 얼마나 쉽게 만들 수 있는 건가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못을 박을 때 망치를 활용하잖아요. 예. 그 정도로 쉽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휴대폰을 가지고 전화를 하잖아요. 예. 별도 노력을 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그런 거랑 비슷한 수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AI 콘텐츠 최근에 실제로 많이 늘어났습니까? 많이 늘어났죠. 그러니까 아까처럼 도구가 굉장히 쉽기 때문에 예. 누구나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하는 겁니다. 네. 당연히 폭발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죠. 동시에 이런 AI 영상들로 인한 문제점도 속속 나타나고 있는데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가장 우려되는 부분은 어떤 점인가요? 일단 크게 여러 가지로 좀 볼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좀 비윤리적인 사람들에게 안 좋은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콘텐츠가 유포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 가장 더 큰 문제는 범죄에 연루된다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어떻게 줄일 수 있느냐가 큰 관건이라고 보입니다. 네, 범죄에도 연루될 수 있는 위험한 영상이 생성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일단 네. 유튜브는 이 무분별하게 생산되는 콘텐츠에는 수익 배분을 중단하겠다라고 최근에 밝혔는데 이게 그런데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한 건 아닌 것 같은데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브랜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우선 그게 발표를 할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런데 문제는 그게 영리 기업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러한 노이즈 마케팅이 더욱더 수익을 창출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예. 그래서 꽤 우려스러운 것이죠. 정말로 그거를 막으려고 하는 것인지. 왜냐하면 영상 플랫폼이기 때문에 네. 영상이 많을수록 유리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오히려 치명적이라고 하는 것을 좀 더 조작적 정의를 했을 때 그게 유의미가 하지. 저렇게 선언적인 말을 했을 때는 의미가 좀 줄어들죠. 네. 실효성에 대해서는 조금 의심이 되는 부분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이 내년부터는 우리나라에 유통되는 AI 동영상에는 워터마크 표시를 의무화한대요. 이것도 좀 실효성이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동시에 두 가지를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의미가 있습니다. 네. 그러나 동시에 무력화할 수도 있는 위험성도 있습니다. 네. 왜 그러냐면 이게 비용과 관련돼 있는데 비용이 굉장히 낮아지면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데 유리하거든요. 예. 근데 아직까지는 그 워터마크를 제거하는 데 있어서 비용이 좀 높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람들이 워터마크가 있는 상태를 그대로 활용할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가짜라고 쉽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워터마크가 있는 영상은 식별할 수가 있으니까 우리한테 유리한 겁니다. 아, 이게 가짜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네. 근데 문제는 그 워터마크라고 하는 것이 결국 패턴이라는 의미인데 네. 이 패턴이라고 하는 것을 전문가 툴을 활용을 하면 이것을 제거할 수가 있습니다. 제거가 가능하다는 거죠. 맨 예. 패턴이니까. 네. 그러니까 패턴이 없는 것은 어려운데 이미 패턴이 있는 것들은 어렵지가 않아요. 그냥 무력화 가능한 겁니다. 네. 다만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비용 때문에 어려운 것이지 네. 지금 비용이 높기 때문에 그 시도를 잘 안 하는 것이죠. 네. 결국에는 워터마크도 제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완벽한 그런 조치는 아니다라는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리고 교수님께서 보시기에 이런 거짓 영상들의 생성을 막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근본적으로 좀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게 가장 좀 어려운 점인데 예. 일단 제가 보기에는 이 영상이라고 하는 것 자체, 특히 이제 페이크 영상이 어떤 국가의 중대한 의사결정을 할 때 영향을 미치는 거는 문제거든요. 네. 그러면 그거를 좀 막아야 되기 때문에 그 정도 수준의 영상이면은 국가 단위에서 좀 개입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이 정말 페이크냐 아니냐라고 하는 걸 식별할 수 있는 툴을 제공하고
또 한 가지는 국민 개개인이 영상의 무리력이 좀 필요해요. 예. 그러니까 영상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쉽게 접할 수가 있거든요. 네. 의심이 별로 없는 겁니다. 그 미디어의 특성상. 그렇죠. 그런데 의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진짜인가 아닌가. 그런데 의심을 한 다음에 식별을 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식별할 수 있는 도구가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식별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이걸 제작한 업체이거든요. 네. 그들이 정말 잘 알겠죠. 네. 근데 그들은 일부 제공하거나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일반 사람들이 어려운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좀 국가가 나서서 그 부분들의 진위 여부를 쉽게 국민이 판단할 수 있도록 접근하는 게 좀 유리하기도 합니다. 네, 동영상을 시청하는 분들이 이게 AI 영상이다 확실히 알 수 있는 어떤 조치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만약에 이런 조치를 취하고 규제를 가한다면 자유로운 창작 활동을 저해할 수도 있다. 이런 의견에는 좀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결국 이제 의도와 이 생성에 대한 결과를 어떻게 볼 거냐의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창작의 영역과 범죄의 영역은 좀 다릅니다. 네. 창작은 당연히 풀어줘야죠. 그러니까 창작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를 악의적으로 공격하거나 영리적인 이득을 취하려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의도가 있는 형태라면 이거는 보호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그것이 악의적인 목적을 가지고 인류에게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 이런 건 제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결국 정리를 하자면 창작의 영역과 이 범죄가 될 수 있는 그런 영상은 좀 구분을 해서 조치를 하는 게 필요하다라는 말씀까지 들어봤습니다. 지금까지 최병호 고려대학교 AI 연구소 교수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